직원 뽑고 사무실도 엄청 바빠지고 매출도 늘었는데 막상 통장 열어보면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이렇게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보통 이럴 때 직원이 일을 못하나 의심부터 하시고, 흔히들 직원은 자기 월급의 3배는 벌어와야 한다고들 하시는데요, 이 공식을 그대로 믿고 회사에 적용했다가는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통장이 왜 비어 있는지, 직원 한 명이 도대체 얼마를 남겨야 하는지, 진짜로 본전이 되는 건지, 그 진짜 기준선을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뽑았는데 회사 통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참 답답하시죠. 분명 직원도 출근 잘하고 견적도 내고 매출도 만들어 오는데 말이죠. 그런데 몇 달 지나서 통장을 보면 돈은 안 남아 있습니다. 이때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내가 사람을 잘못 뽑았나? 보통 여기서 사람부터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럴 때 사람을 바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직원이 만든 매출이 회사에 얼마를 남기고 있는지 그 숫자를 한번 보셔야 하거든요. 흔히 직원은 월급의 3배는 벌어와야 한다고 하죠. 방향은 맞습니다. 4대 보험도 있고 퇴직금도 쌓아야 하고 그 사람이 앉을 자리와 장비도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3배라는 말을 모든 회사에 똑같이 붙이면 위험합니다. 회사마다 돈이 남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원이 10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오는데 900만원이 들어갔다면 통장에는 1000만원이 찍혀 있어도 회사 손에 남는 건 100만원 뿐이겠죠. 회계에서는 이걸 매출 총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1000만원을 팔아서 100만원 남았으니 이 회사의 매출 총 이익률은 10%인 셈이죠. 그래서 직원을 볼 때 얼마를 팔았냐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매출 총 이익률이 몇 %인가를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럼 직원 한 명이 최소 얼마를 남겨야 할까요? 우리 회사가 그 직원에 쓰는 실제 비용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4대 보험과 퇴직금, 자리 비용까지 합쳐 회사 입장에서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직원이 회사에 딱 500만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럼 이익일까요? 아니죠. 그건 딱 본전을 맞춘 겁니다. 회사 월세도 내고 대표님 목도 챙기고 비수기까지 버티려면 최소한 자기 비용의 2배, 즉 월 1000만 원 정도는 매출 총 이익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 1000만 원을 남기기 위해 필요한 매출은 업종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서비스업은 100원을 팔면 90원에서 100원 가까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정도만 팔아도 기준선에 닿죠. 그런데 제조업은 다릅니다. 원재료비와 외주비가 들어가죠. 100원을 팔아서 25원 남는 구조라면 1000만 원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월 4000만 원의 매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참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통장에 일단 매출 4000만 원이 찍히면 그래도 많이 팔았네 싶거든요. 근데 막상 그 안에서 원재료비 떼고 외주비 떼고 나면 직원급여 줄 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단순히 매출 4천만 원이 목표가 아니라 진짜로 25%의 마진이 남는지 이걸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가장 차이가 큰 건 도소매업입니다. 100원을 팔아서 10원 남는 구조라면 1000만 원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매출이 무려 1억 원이나 되어야 합니다. 자, 느낌이 확 다르죠. 같은 직원이고 같은 연봉인데 어떤 회사는 매출 1000만 원으로 기준선에 닿고 어떤 회사는 1억을 팔아야 합니다. 이건 직원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돈을 남기는 구조가 처음부터 달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왜 매출이 4천만 원인데 돈이 안 남지라고 하시면 엉뚱하게 직원을 탓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 사람이 성실한가가 아니라 이 자리가 우리 회사 매출 총 이익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구조인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대표님, 손익계산서를 한번 펴보세요. 매출에서 원가를 뺀 남은 돈, 이 숫자가 보여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 숫자가 안 보이면 직원이 잘하는 건지 자리가 문제인지 끝까지 헷갈리실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 사람이 월급이 얼마냐만 보지 마시고 이 자리가 우리 회사에 얼마를 남겨야 하는 자리인가, 이 답을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답을 명확히 하셔야 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의 수익 구조가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만 당장 눈앞의 숫자에 쫓겨 직원을 원망하는 대신 어떤 사람과 끝까지 함께 갈 것인가라는 경영의 본질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해서 이런 말을 했죠. 먼저 누구인가, 그 다음이 무엇인가. 아무리 숫자로 완벽한 수익 구조를 짜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 두어도 결국 그 자리를 진짜 가치 있게 만들고 회사를 움직이는 건 다름 아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채용은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대표가 앞으로 어떤 사람과 이 회사를 이끌고 갈지 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내 일을 당장 줄여줄까 보다 내가 이 사람과 앞으로 함께 가도 되는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직원의 자리를 숫자로 정확히 이해하고 그 자리에 맞는 진짜 우리 사람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채용입니다. 세금 계산보다 중요한 건 결국 회사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세무사 신동대입니다.